채화영, 내가 훔친 내 토끼 어딨어? 정숙희의 그 한마디에 마대창의 거실은 숨소리까지 얼어붙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채화영은 한영자의 불륜 폭로를 어떻게든 강남봉의 집착으로 몰아가려 했고, 강남봉은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 입술만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숙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륜도 소송장도 상견례 파탄도 갑자기 작은 사건처럼 밀려났어요. 정숙희는 들어오자마자 채화영 앞으로 곧장 걸어갔어요. 누구에게 인사하지도 않았고 마대창을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채화영만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옷깃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어요. 내 토끼 내놔. 내가 데려갔잖아. 채화영은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여자 왜 이래요? 정숙의 몸이 뒤로 휘청이는 순간 거실 안쪽에서 오장미가 튀어나왔어요. 엄마. 그 소리가 터지는 순간 마대창의 눈빛이 완전히 굳었어요. 자기가 마설인이라고 믿고 있던 아이가 처음 보는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간 겁니다. 한영자도 그 자리에 멈췄고 강남봉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저 여자가 또 무엇을 숨겼는지 그 의심이 먼저 올라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채화영을 봤어요. 조금 전까지는 불륜을 추궁하던 눈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륜은 집안 망신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돈으로도 막을 수 있고 관계는 정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숙희가 채화영을 알아보고 있었고 오장미가 정숙희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채화영은 그 이름 하나에 처음으로 얼굴빛이 무너졌어요. 마대창은 그걸 다 봤어요. 채화영은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분 상태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영자가 낮게 끊었습니다. 너 또 누구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한영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을 빼앗긴 분노보다 더 깊은 혐오가 깔려 있었어요. 채화영, 너 불륜만 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말에 채화영의 입술이 굳었어요. 한영자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 사람 인생을 통째로 훔쳤니? 그 순간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가 거실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도둑질.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훔친 죄였어요. 그 일이 터지기 직전 상견례장은 이미 한영자의 한마디로 박살난 뒤였습니다. 채화영 대표, 제 남편과 불륜 사이입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마대창은 채화영보다 먼저 강남봉의 얼굴을 봤고 강남봉은 끝내 채화영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한영자는 그 시선 하나로 모든 걸 봤어요. 아직도 저 여자를 믿고 아직도 저 여자가 자신을 살려줄 거라 착각하는 남편의 얼굴이었거든요. 입 닫아. 너 같은 건 이제 남편도 아니야. 한영자는 차갑게 잘랐고 마대창은 채화영과 강남봉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불륜 해명은 길게 필요 없었습니다. 강남봉의 흔들리는 눈, 채화영의 빠른 부정, 한영자가 던진 소송장만으로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륜보다 더 큰 폭탄이 바로 그 직후에 터진 겁니다. 양금순이 서재 문을 두드리며 정숙희라는 분이 꼭 회장님을 뵙겠다고 하십니다라고 말한 순간 채화영의 손끝이 멈췄고 준호는 그 표정을 정확히 봤어요. 저건 당황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마대창이 거실로 내려가자 정숙희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태평이 곁에서 엄마를 붙잡고 있었지만 정숙희는 오태평의 손을 뿌리치듯 앞으로 나왔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헛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눌러둔 기억이 한꺼번에 뚫고 올라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눈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어요. 정숙희 씨가 왜 여기에 그 말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숙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거든요. 내가 데려갔잖아. 정숙희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작아서 더 무서웠어요. 내 토끼, 내 아기. 쌍둥이 말은 조각처럼 끊어졌지만 그 조각들이 마대창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장미의 눈이 흔들렸어요. 오태평도 굳었어요.
한영자는 채화영을 똑바로 봤어요. 그 얼굴에는 이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할지 보자는 차가운 분노가 있었어요. 채화영은 바로 정숙희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오래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잔인했습니다. 정숙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기억을 헛소리로 밀어버리려는 말이었어요. 장미가 바로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장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장미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 말이 떨어지자 정숙희가 장미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세게요. 내 딸이야.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대창은 장미를 봤어요. 조금 전까지 자신의 손녀 마설인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정숙희의 딸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미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낮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장미는 한참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장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채화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어요. 강준호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오장미가 마설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채화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오장미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백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욕심이 어떤 판 위에 올라가 있었는지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장미는 언니를 찾기 위해 마설인 행세를 했고 정숙희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이 집까지 왔고 채화영은 그 모든 걸 숨긴 채 결혼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을 감싸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볼수록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외면했는지 그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어요. 준호는 짧게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채화영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아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희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긴 설명처럼 나오지 않았고 조각난 유리처럼 튀어나왔어요. 그날 내가 안고 나갔어. 포대기. 작은 손. 울지도 못했어. 정숙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통이 다시 몰려오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태평이 달려가 엄마를 붙잡았지만 정숙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둘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 말이 나오자 채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흔들림이었지만 마대창은 봤어요. 한영자도 봤고 장미도 봤어요. 채화영이 바로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너무 빠른 부정이었습니다.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사람의 말이라면 웃어넘길 수도 있는데 채화영은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한영자는 그 순간 채화영을 더 이상 상간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는 분노는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더 끔찍한 확신이 덮였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의 가정을 깨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이까지, 기억까지, 사람의 삶까지 빼앗을 수 있는 여자구나. 강남봉도 그 자리에 서서 채화영의 얼굴을 봤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숙희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장미를 사기꾼으로 몰고 자신까지 필요하면 버릴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남봉은 여전히 비겁했지만 비겁한 사람도 자기 목숨줄이 끊기는 순간에는 계산을 합니다. 지금 강남봉에게 채화영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함께 끌고 침몰시킬 여자였습니다. 마대창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 있는 채로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정숙희는 기억의 고통으로 떨고 있었고 장미는 엄마를 붙잡은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한영자는 분노를 눌러 칼처럼 세우고 있었어요. 강남봉은 눈을 피했고 준호는 채화영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채화영이 있었어요. 마대창은 천천히 물었어요. 마설이는 어디 있소? 그 한마디가 나오자 거실 전체가 다시 굳었어요.
채화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서린이는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습니다. 준비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마대창은 다시 물었어요. 어디서 쉬고 있소? 채화영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어요. 조용한 곳에서요. 마대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조용한 곳이 어디냐고 묻고 있소. 채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마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희미한 소독약 냄새, 팔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 마서린은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여기는 드림가도 아니고 익숙한 병원도 아니었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두 겹으로 쳐져 있었고 병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마서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혼자 여기 있냐고. 그 소리에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놀란 얼굴을 했지만 그 놀람은 환자가 깨어나서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들키면 안 될 일이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마서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가씨,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말은 다정했지만 손은 다급했습니다. 마서린은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누가 나 여기 데려왔어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채화영에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마대창 거실에서 정숙희에게 몰리고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초조하게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결국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아가씨 깨어났어요. 그 짧은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이강혁의 목소리가 거칠게 변했습니다.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해. 간호사는 병실 문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마서린은 이미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본능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이강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강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채화영이 상견례 뒤 어떻게 움직일지, 이강혁이 어디로 빠질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장미와 연락하며 함께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장미는 이미 준호와의 결혼판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상태였고 백호와는 연락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백호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이강혁이 급히 외곽 방향으로 빠지는 걸 보자마자 백호는 오태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강혁 쪽을 막아야 합니다. 병원 위치를 찾을 시간이 필요해요. 오태평은 처음엔 놀랐지만 정숙희가 마대창 집에 들어간 뒤 채화영 얼굴이 달라진 걸 이미 봤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 막을게요. 그 짧은 대답 뒤 백호는 이강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서린은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가 풀려 벽을 짚어야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붙잡으려 했고 마서린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손대지 마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마서린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몸은 자꾸 무너졌지만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채화영의 얼굴, 이강혁의 목소리, 어딘가로 옮겨지던 차 안의 흔들림,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처리해라고 말하던 기억이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병원 뒷문을 밀고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마서린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먼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마서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으니까요. 백호는 바로 두 손을 보였습니다. 마서린 씨, 저는 강백호입니다. 마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빛만 흔들렸어요. 백호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장미 씨를 압니다. 장미 씨가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마서린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장미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드림가에서 모든 게 터지고 있어요. 가셔야 합니다. 마서린은 장미 이름 하나에 버티던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백호는 휴대폰에 저장된 장미의 사진과 메시지 일부를 보여줬어요. 장미가 서린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래 움직였는지, 채화영 곁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짧게 설명했습니다. 마서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동생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강혁은 병원으로 향하던 길에서 오태평에게 막혔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태평은 차를 세우고 일부러 길을 막았습니다. 이강혁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비켜. 오태평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했는지부터 말해. 짧은 충돌이었지만 그 몇 분이 백호에게는 결정적 시간이 됐어요. 백호는 마서린을 차에 태웠고 병원 주차장과 출입문, 간호사가 전화를 걸던 장면 일부를 휴대폰에 남겼습니다. 감정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채화영이 또 빠져나갈 것을 알기에 백호는 증거를 먼저 챙겼습니다. 간호사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병원 접수 기록에 마서린 이름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보호자란에 누가 적혀 있는지까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서린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잡았습니다. 장미는 괜찮아요? 백호는 잠깐 침묵한 뒤 말했어요. 괜찮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마대창의 거실에서는 채화영이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었어요. 정숙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계속 채화영을 향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조각났지만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흰 포대기였어. 내 손에 있었어.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정숙희는 손을 떨었습니다. 장미가 그 손을 잡았고 한영자가 옆에서 채화영을 노려봤어요. 대답해. 왜 저 사람 기억에 내가 나와? 채화영은 한영자에게 처음으로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빠지세요. 한영자가 바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빠져? 내 남편 건드린 것도 모자라. 내 아들 결혼판까지 이용하고 이제 보니까 애까지 훔쳤다는데 내가 왜 빠져? 한영자의 말은 대사라기보다 칼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강남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영자의 말 중 내 남편보다 애까지 훔쳤다는 말에 더 크게 흔들렸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의 바닥이 어디인지 처음으로 겁이 난 겁니다. 마대창은 양금순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채화영의 휴대폰, 최근 차량 이동, 외부 병원 연락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제 사생활입니다. 마대창은 차갑게 말했어요. 사생활로 보이게 살았어야지. 그 한마디에 채화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채화영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장미를 봤어요. 장미는 엄마 곁에서 떨고 있었지만 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느꼈어요. 장미는 자신에게 마음이 없어서 차가웠던 게 아니었어요. 장미는 언니를 살리려고 엄마의 기억을 지키려고 백호까지 밀어내며 이 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자신이 장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면 저 사람을 이렇게 벼랑에 세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장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백호였습니다. 장미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받지 않으면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빠르게 들렸습니다. 장미 씨 찾았습니다. 장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백호가 이어 말했어요. 마서린 씨 깨어났고 제가 데리고 이동 중입니다. 그 말이 장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숙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대창은 장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았어요. 장미는 휴대폰을 쥔 채 마대창을 봤어요. 할아버지, 서린 언니가 살아있어요. 그 순간 채화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너무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장소도 상황도 듣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먼저 나온 겁니다. 마대창은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안 되지? 채화영은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호는 이동중 마서린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장미가 왜 마서린 행세를 했는지, 채화영이 왜 위험한지, 정숙희가 드림가에 와서 기억 조각을 말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마서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30년 전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누구의 딸이었고 왜 채화영 곁에서 살아야 했고 왜 장미와 떨어져야 했는지 모든 답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채화영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 자신이 기억하는 채화영은 사람을 지키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숨기고 가두고 입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미가 많이 다쳤어요? 백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마음은 많이 다쳤습니다. 그 말에 마서린이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로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었어요. 드림과 거실로 돌아온 장미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숙희는 딸 얼굴을 보며 알아챘습니다. 살아있어?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믿기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은 기쁨보다 공포를 먼저 데려왔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누가 막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묻게 되니까요. 한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채화영을 다시 봤어요. 너 진짜 끝까지 숨겼구나. 채화영은 한영자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이강혁을 떠올렸습니다. 왜 아직 연락이 없는지, 왜 병원에서 일을 막지 못했는지, 지금 설인이 어디까지 왔는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이미 늦어지고 있었어요. 백호의 차가 드림가 앞에 도착했을 때 마서리는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숨도 가빴습니다. 백호가 부축하려 하자 마서리는 잠깐 멈췄어요. 장미가 먼저 봐야 해요. 그 말에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서리는 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안에 채화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다시 침묵하는 일이었습니다. 백호는 마서린에게 말했어요. 말을 다 하지 못해도 됩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마서린에게 작은 힘이 됐어요.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장미는 처음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고 그 얼굴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마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미야. 그 한마디에 장미는 무너졌어요. 장미는 서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린이는 언니 짧은 말밖에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정숙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겁니다. 마서린이 장미 품에서 고개를 들고 정숙희를 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기억의 깊은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토끼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마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숙희는 결국 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같은 얼굴의 두 아이가 한 사람의 품에 안긴 장면. 마대창은 그 모습을 말없이 봤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류보다 강한 게 있었고 진술보다 먼저 사람의 몸이 반응하는 진실이 있었어요. 채화영은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갈라놓은 그림이 눈앞에서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한영자는 그 장면을 보고도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채화영, 너 이제 뭐라고 할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에 박혔습니다. 저 둘이 짜고 치는 거라고 할래? 정숙희 씨가 미쳤다고 할래? 아니면 마서린도 정신이 없다고 할래? 채화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확히 자신이 하려던 변명을 한영자가 먼저 꺼내버린 겁니다. 강남봉은 그 옆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채화영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누군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빠져나가는 걸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정숙희도 장미도 설인도 필요하면 자신까지 버릴 겁니다. 강남봉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사랑받은 적이 아니라 이용당한 겁니다. 한영자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보고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남자의 후회는 그녀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마설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휘청여도 말해야 했습니다. 저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채화영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설인아, 내가 아직 혼란스러워서 그래. 마설이는 움찔했지만 장미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희도 뒤에서 등을 받쳤습니다. 마설이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인 척 하지마 채화영.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채화영에게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지키려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마설이네 엄마. 드림가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이름. 그런데 설인의 입으로 그 이름이 부정당했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에 장미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키운 게 아니라 빼앗은 거겠죠. 공기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백호는 병원에서 가져온 자료를 조용히 내놓았습니다. 병원 이름, 접수 시간, 보호자 연락처, 간호사가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못했고 이후 이강혁에게 연락한 기록. 아직 모든 게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흐름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마대창은 자료를 하나씩 봤어요. 채화영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백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백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채화영은 그를 노려봤어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백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숨긴 일은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호는 늘 자신보다 먼저 오른쪽에 서 있었어요. 준호는 그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말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는 채화영 쪽이 아니라 장미와 설인 쪽에 서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마대창은 양금순에게 법무팀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채화영은 그 말에 바로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집안일을 경찰까지 부를 일입니까? 마대창은 그제야 채화영을 정면으로 봤어요. 이게 아직도 집안일로 보이나. 짧은 말이었지만 끝장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사람을 사적으로 가두거나 별장 지하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분노를 풀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더 무섭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병원 기록을 확보하고 이강혁 동선을 막고 회사 안에서 채화영 권한을 정지시키는 쪽으로요. 마대창이 법무팀에 지시했어요. 제 대표가 회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채화영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드림이라는 방패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대표라는 이름이 사라지면 남는 건 거짓말뿐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금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증인으로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영자도 준호도 장미도 정숙희도 오태평도 마설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채화영이 빠져나가려 할 때마다 누군가의 눈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두 앞에서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 어렵습니다. 채화영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오늘은 말이 예전처럼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병원 연락 기록을 확인했고 오태평은 외곽병원까지 가는 길에 이강혁을 막아 세운 일을 짧게 말했어요. 양금순도 채화영이 최근 외부 병원 관련 전화를 숨기듯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은 작은 조각이었지만 한데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됐어요. 그 그림 한가운데에 채화영이 있었어요. 이강혁이 드림가에 도착한 건 경찰보다 조금 먼저였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가려다 오태평에게 막혔고 다시 채화영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자 결국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선 순간 자신이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마설인이 돌아와 있었고 백호가 병원 기록을 들고 있었고 마대창은 이미 법무팀과 경찰을 부른 뒤였으니까요.
최화영은 이강혁을 보자마자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으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이강혁도 상황을 읽었습니다. 지금 최화영을 지키려 들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거요. 백호가 바로 물었어요.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죠. 이강혁은 부정하려 했지만 백호는 통화 시각과 이동 흐름을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최화영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지시 없이 움직인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강혁은 그 말을 듣고 최화영을 봤어요. 결국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본 얼굴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게 말했어요. 둘 다 경찰 앞에서 말하면 되겠군. 경찰이 도착하자 거실 공기는 더 차갑게 굳었어요.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백호는 병원 기록과 통화 흐름, 마서린이 발견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서린은 외곽병원에 있었고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며 깨어난 뒤 나가려 하자 간호사가 막으려 했다고 짧게 진술했습니다. 정숙희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30년 전 아이와 최화영에 대한 기억 조각을 말했어요. 장미는 자신이 마서린 행세를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니를 찾기 위해서였고 최화영 곁에 있어야 언니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한영자는 불륜 폭로와 소송 자료를 내밀며 최화영이 강남봉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말했어요. 준호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최화영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혼을 밀어붙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고백에 한영자 눈빛이 잠깐 굳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최화영을 묶는 게 중요했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려 했습니다. 정숙희는 기억이 불안정하고 장미는 신분을 속였고 마서리는 약물과 충격으로 혼란한 상태고 한영자는 남편 불륜 때문에 감정이 앞서 있다고 주장했죠.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흔들 수 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화영이 숨긴 것, 최화영이 지우려 한 것, 최화영이 이용한 사람들. 백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마대창도 바로 덧붙였습니다. 드림은 수사에 협조하겠소. 그 한마디에 최화영 얼굴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그녀가 기대던 방패가 스스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드림가도 대표 자리도 며느리라는 이름도 오늘 밤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강혁도 더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한 일 아닙니다. 짧은 한마디였는데 거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최화영은 즉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눈빛으로 입을 다물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강혁은 이미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는 병원 이동과 연락 차단이 대표 지시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어요. 최화영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너무 늦은 부정이었습니다. 정숙희의 기억, 마서린 진술, 백호가 가져온 기록, 장미 정체, 한영자 소송, 마대창 협조, 이강혁 말까지 이어지자 이제 최화영 혼자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경찰은 최화영과 이강혁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병원 감금 정황과 증거인멸 우려가 이미 충분했습니다. 마대창은 경찰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필요한 자료는 모두 협조하겠소. 최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마대창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호칭 쓰지 마시오. 그 짧은 말이 최화영의 마지막 자리를 끊어냈습니다. 드림가 며느리, 대표, 서린의 엄마, 그 모든 이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최화영은 마지막까지 서린을 보며 말했어요. 너는 결국 내 딸이야. 마서린은 장미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숙희 딸이에요. 그 말에 정숙희가 두 딸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최화영이 평생 차지하려던 자리가 당사자 입으로 부정당한 겁니다. 법보다 먼저 찾아온 형벌이었어요. 준호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화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자신이 그 그림자 안에 너무 오래 서 있었다는 사실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는 한영자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본 건 다 말하겠습니다. 한영자는 곧바로 다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사람답게 해.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장미의 정체를 알면서도 사랑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했고 그 틈을 채화영이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장미는 그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니와 엄마였으니까요. 경찰서로 옮겨진 뒤에도 채화영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얼굴을 세우며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려 했어요. 정숙희는 오래전 일로 혼란을 겪는 사람이고 장미는 신분을 속인 사람이고 마서리는 약물과 충격 때문에 기억이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다시 판을 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말보다 기록이 더 빨랐습니다. 외곽병원 접수 자료, 간호사 통화 시각, 이강혁 이동 흐름, 백호가 챙겨온 병원 자료가 하나씩 맞물렸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구는 기억을 말했고, 누구는 기록을 냈고, 누구는 직접 돌아왔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던 고립이 이제야 현실이 된 셈이었죠. 복도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영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 없을 거야. 그 말은 분노라기보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뒤에도 드림과 거실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서리는 아직 몸이 좋지 않아 소파에 기대 앉았고 정숙희는 두 딸의 손을 번갈아 잡고 있었어요. 한영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자신이 겪은 배신과 저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종류가 달랐지만 모두 채화영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만은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미를 준호를 흔든 여자라고만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장미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쉽게 다정해지지 않았지만 짧게 말했어요. 너도 많이 버텼네. 그 한마디에 장미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마서리는 장미 손을 잡고 힘겹게 물었어요. 너 혼자 어떻게 버텼어? 장미는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언니 찾으려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있었어요. 채화영 앞에서 웃어야 했던 시간, 백호를 밀어내야 했던 밤, 준호 결혼판을 견뎌야 했던 죄책감, 정숙히 기억을 붙잡고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까지요. 마서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해도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은 얼굴이라서가 아니라 자매라서요. 정숙희는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안 놓쳐. 아직 모든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억은 돌아왔어요. 자기 아이가 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빼앗긴 사람이 채화영이었다는 것.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백호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세 사람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장미는 잠시 뒤에야 그쪽을 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백호도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준호와 결혼판에 섰는지, 이제는 설명보다 결과가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백호는 짧게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장미는 이번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아질 때까지 지금은 서린 씨랑 어머님부터 지킵시다. 그 말이 장미를 더 붙들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말보다 지금은 그 말이 더 필요했거든요. 무너진 사람들을 먼저 살리는 일. 오늘 두 사람이 다시 같은 방향을 보게 된 이유도 결국 그거였습니다. 마대창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놓친 세월을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서 누군가는 가짜 엄마로 살았고 누군가는 진짜 엄마인데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같은 얼굴의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갈라져 살았습니다. 채화영 하나만 악했다고 해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드림가의 권력과 침묵이 그 악을 키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대창은 양금순에게 집안의 출입 기록과 채화영 관련 자료를 전부 정리하라고 했고 법무팀에는 회사 권한 정지 절차를 즉시 밟으라고 지시했어요. 이제라도 전부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게 드림과 체면을 깎는 일이더라도
거짓 위에 세운 집이라면 무너지는 게 맞았으니까요. 이날 밤 가장 무서운 건 채화영이 연행된 장면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갈라져 있던 두 아이가 한 사람의 품으로 돌아온 장면이었어요. 채화영은 늘 사람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가장 약한 곳을 찌르고 진실보다 먼저 불안을 퍼뜨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와 설이는 이미 서로를 받고 정숙희는 두 딸을 품에 안았고 한영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백호는 증거를 쥐고 있었고 마대창은 드림가문을 열어 경찰을 들였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했을 두 얼굴이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채화영이 훔친 시간을 하나씩 되찾는 일.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밤 마침내 돌아왔습니다.